안녕하세요. 상징사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문을 입력할 때 그 각 단락의 묘지, 단락 묘지와 그다음에 그 지문의 출처를 입력하는 출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지문에다가 커서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타일 박스 안에 박스 산문이라고 표기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박스 안 산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단락 묘지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고 보면 이 스타일 박스에 단락 묘지라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는 어떤 부분에 커서를 대보면 그 부분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됐는지 스타일 박스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단락 앞에 가라고 하는 단락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 쭉 보니까 이 지문은 단락 기호가 붙어 있네요. 어떤 경우는 뭐 1도 되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A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처럼 단락 기호가 들어있는 경우는 그 단락의 요지를 쓸 때 그 단락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단락 기호가 있으면 단락 요지에 그 기호를 쓰고 시작한다. 자, 이때 이 단락 묘지의 스타일은 이걸 눌러보면 단락 묘지가 11번째에 있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볼까요? 아래 한글에서 스타일의 단축키는 10개까지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부터는 단축키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0이 10이죠. 여기까지 자주 쓰는 스타일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아리랑틀에서요. 이거 단락 묘지 그 이후 것들은 그렇게 자주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가 없는 뒤로 빼놨는데요. 단락 묘지를 입력할 때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 박스를 눌러서 단락 묘지를 클릭해서 이 단락 묘지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 이것이 자, 이런 지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 바로 이 자리에 커서를 놓고 스타일 박스를 눌러서 단락 묘지를 찾아서 클릭하면 바로 단락 묘지 스타일이 적용돼서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나라고 하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쓰고 또 세 번째 단락 다가 붙어 있으면 다를 입력한 후에 그 단락 묘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락 묘지 스타일은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스타일 박스를 눌러서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단락 묘지가 나오고 만약 여기에 이 작품에 대한 출처가 있다면 이 지문에 대한 출처가 있다면 한 줄을 떼고 여기다 출처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출처가 없는 지문인 경우는 한 줄을 띄지 않고 곧바로 어이풀로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단락 기호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지문은 단락 기호가 없죠. 자, 이 지문을 보시면 앞에 단락 기호가 없습니다. 단락 기호가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괄호를 넣고 1이 아니라 01, 그 다음에 문단이라고 반드시 쓰고 이 뒤에 요지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02 문단입니다. 1이 아니고 01, 2가 아니고 02, 그 다음에 문단이라고 쓰고 이게 그 뒤에 단락 요지를 쓴다는 것이죠. 단락 기호가 없을 때는 01, 02, 03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서 단락 요지를 입력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비문학 지문을 입력한 경우였는데요. 이제는 문학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제목이 긴 이런 문학 지문인데 여기 보시면
가, 나, 다 세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할 거. 예전에는 우리 오디세이 그 메인에 보면 맨 위에 아량트를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각 연마다 연을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문학작품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번거롭고, 또 이 지문이 뭐 울긋불긋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서 문학작품의 경우는 단락요지, 연의요지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학작품의 경우는 연의요지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조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소괄을 치고 시조 1년, 2년 요지를 쭉 입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의 경우는 연의 요지, 그러니까 단락 요지를 대신하는, 비문학 단락 요지를 대신하는 문학에서의 연의 요지는 입력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리앙틀은 자료를 입력할 때 여러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만이 서로 자료를 편리하게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희곡부 경우를 한번 볼까요? 희곡의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스한 희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이름은 붉은색으로 붉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작품명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출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희곡은 어떻게 어려움이 없이 굳이 단락 요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입력하니까요. 됐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을 입력할 때 소설 같은 경우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끝을 놓고 보면 스타일 박스에 어휘 줄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휘 줄거리. 여기 보면 어휘 줄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어휘 줄거리는 맨 밑에 있는 어휘풀이하고 맨 밑에 있는 이 어휘풀이 딱 하나 있네요. 이 어휘풀이하고 각 작품의 앞에 오는 줄거리나 또는 가운데 오는 중략한 부분이나 또는 제일 끝에 오는 후략하는 부분, 그래서 줄거리 요지를 입력할 때에 이 어휘 줄거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휘풀이하고 줄거리 요지가 들어있는 지문을 입력할 때는 이 어휘 줄거리 스타일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문을 한번 볼까요? 듣기 지문 같은 경우, 지문이 없는 경우죠. 듣기를 입력할 경우, 모의고사처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문장이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아리앙틀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문이 없는 경우는 곧바로 이런 부분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쓰기도 역시 그렇죠. 쓰기도 지문이 없는 것인데요. 제목을 쓰기로 이렇게 하고 곧바로 문제 입력에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문이 있는 경우 단락의 요지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출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어떤 비문학 지문은 출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 이 비문학 지문은 굳이 출처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 출처는 거의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학은 출처, 작품명과 작품 이름이, 작가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출처 부분입니다. 264 소년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시면, 먼저 가로 줄을 하나 치고 한 칸을 떼고, 그 다음에 시인 이름을 넣고, 자,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떼고, 그 다음에 꺽쇠, 그 다음에 작품 제목, 그 다음에 꺽쇠로 맞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한 후에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줄이죠. 그러니까 이 출처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락, 나아가 바로 그 다음 줄에 입력되네요.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보시면 이 운문의 경우는 가라고 하는 단락기를 넣고 줄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줄부터 작품이 입력되는데, 아까 봤던 비문학의 경우는 단락조가 나오고 줄을 바꾸지 않고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곧바로 한 칸을 뗀 다음에 곧바로 같은 줄에서부터 입력해 간다는 거,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원문은 단락조 그다음에 한 줄 떼고 작품을 입력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나 작품을 보면요. 자,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네, 줄을 대시를 하고 한 칸 떼고, 자, 작가 이름을 입력하고 쉼표하고, 다음에 또 한 칸 떼고, 그다음에 꺽쇠를 여는 꺽쇠를 넣고 작품 제목을 입력하고 닫는 꺽쇠로 닫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처를 입력하는데요. 네, 물론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출처는 반드시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줄 한 칸 떼고, 작가명, 쉼표 한 칸 떼고, 작품. 자, 이렇게 출처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출처가 나온 다음에는 한 칸을 떼지 않고 곧바로 어휘풀이에 들어간다. 곧바로 어휘풀이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단락 묘지와 출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요. 비문학의 경우 단락 묘지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문학은 입력하지 않죠. 비문학의 경우 단락교가 있으면 그 단락교를 써서 입력하고요. 만약에 단락교가 없다면 여기처럼 01문단, 02문단 이렇게 문단교를 만들어서 입력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처를 입력할 때 문학에는 물론 행의 요지, 연의 요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출처를 입력할 때 대시 한 칸 떼고 작가, 그 다음에 컴마하고 한 칸 떼고 작품명,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단락 묘지와 출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